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이정근 서초갑인가요? 예, 지역위원장. 제가 지난 총선 때 인물 논평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그 계정은 없어졌지만 그때 이정근 그 서초 그 지역위원장 공천받고 후보로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거 보면서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도 찾아보면은 별로 없고, 진짜 왜 저런 사람이 특히 경쟁이 치열한 서초구에서 공천받아서 후보로 나왔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국회의원이 그냥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냥 본인 잘났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정책 발표도 거의 없고요. 이만 그냥 그럴듯하게 유치한 그런 문구 써서 홍보나 하고 있고요. 뭐 나는 뭐를 기적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한심했어요. 주민들하고 눈 맞춘 것도 없고 그냥 뭐 도로변 뭐 이런 데 프레카 하나 들고 서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 이제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또 공천 받으려면 지역구 지역위원장한테 또 국회의원 후보 나온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곁에서 같이 뭐 지하철역 이런 데서 이제 선거운동하고. 근데 정책이 너무 없는 거예요. 공약이 없는 거예요. 진짜 공약도 되게 한심합니다. 근데 자,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탈당하기 전에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그만 나와라 이런 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습니다. 이정은 그만 나와라, 어차피 떨어지고 왜 나오냐. 서초구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정근이 선거운동할 때 아니나 다를까 이낙연이 또 선거운동 도와주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지. 이낙연이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고대 법대인가? 서울대 법대인가? 그리고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 김대중의 눈에 들어서 국회의원 되고 도지사 되고 총리하고. 근데 공약 이행률이 되게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뭔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 공통점이요, 공약이 없어요. 최근에 그 저희 유튜버들 사이에서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기 시작한 정치인들 보면은 그 중에 정청래도 있잖아요. 정청래가 가끔 뭐 사이다 발언이네 뭐나 하고 있지만 걔도 보면은 공약이 없어요. 정책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정치 쇼맨이에요. 일관된 어떤 정책 추진도 없고요. 거의 그 시사타파라는 그 유튜버가 뭐 이재명 안 될 것 같다, 뭐 정청래 당대표 이런 하면서 또 그 두 사람 간의 어떤 특별한 관계, 유착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지금은 이제 구속되어 있지만 꽃미남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여실하게 녹취도 공개되면서 평가가 되었잖아요. 논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의 관계가 과연 아무런 관계도 아닐까? 생뚱맞게 지금 당대표가 있는데 정청래 당대표라뇨. 뭔가 함께하는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람 잡는 거 아니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 수박이라고 이렇게 추려지고 있는 명단이 있어요. SNS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사람들 보면은 박용진 유치원 3법하고 뭐 하나 더 하면 그 다음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공약이 되게 빈약합니다. 가끔 뭐 양심선이라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의원이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검찰이 뭐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소할까 말까 하는 그 이유만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벌써부터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네, 물러나야 되네, 공천권 내놔야 되네, 이런 지랄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천권 내놔야 된다고 발언했던 박영선 한번 볼까요? 이 여자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수직 공중정원 일본 만화의 라퓨타, 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국민들 일제변명운동 할 때 자기 남편 그 가족은, 박영선 본인 자체는 일본에 부동산 투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못 견디고 뭐 매매물로 내놨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그 이승만이 그 호주 출신 아마 백인 박사인가 하여튼 그 결혼했을 거야 아마. 국내에서 정치한다는 사람이 국제 결혼을 한다는 게 기가 찰 일이죠. 국내에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국제 결혼, 웃기는 소리입니다. 국적이 불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논평하신 분들이 수박수박 이번 기회에 몰아놔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박들의 공통점은 공약이 없고 정책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법안도 없어요. 있어도 내용이 별로고 그냥 발의만 하고 끝이에요. 통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검찰개혁 얘기를 할게요. 요즘 더 탐사를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게 검찰인가요? 아니면은 경찰인가요? 경찰이죠. 요즘 이재명 관련해서 꾸준히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얘기를 했는데, 신기한 건 지금 웃기는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가 경찰이에요. 네, 경찰 개혁 얘기 왜 안 나옵니까? 그렇죠. 경찰 개혁 얘기 왜 안 나옵니까? 검찰 개혁해서 수사권을 많이 축소했고 그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이 엄청난 전국적인 조직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졌는데, 대통령 선거 전에 녹취록에 따르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김건희 발언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만 뭐라 하고 있어요. 경찰 개혁은 말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면초가입니다. 검찰 개혁은 주장해서 국민적인 호응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권한을 축소했는데, 대안으로 제시된 공수처는 힘도 못 쓰고 있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누구도 그런 유명무실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대놓고 비판 못하고 있어요. 아니, 편파 수사하고 있고, 아니 명예훼손이 압수수색을 할 그런 사건인가요? 저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당해봤지만 압수수색 그런 거 없었습니다. 30분 딱 대화 나누고 끝났어요. 그냥 되게 간단한 범죄예요. 압수수색을 하고 막 그렇게 할 일인가요? 아니거든요. 뭘 압수수색합니까? 공공연하게 발표된 그 영상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뭘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발언했던 그 내용만, 그 영상만 가지고 명예훼손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 거지. 압수수색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다른 걸 잡아야겠다는 건데, 그렇게 웃기는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가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란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개혁 얘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검찰개혁 외쳤던 민주당 정치인도 그렇고 경찰개혁은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찰개혁 그 진행된 과정에서 꾸준히 지적하는 게 뭐냐면, 자, 검찰개혁을 외친 이유가 뭡니까? 조작 수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자, 조작 수사 문제된 이유가 뭡니까? 그 잘못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조작된 증거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영장을 발부하냐 아니냐, 수색영장을 발부하냐 아니냐, 이 최종적인 결정이 사법부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똑같은 헌법기관이에요. 상권 분립이고 견제합니다. 상권 중에 어느 헌법기관도 월등해서는 안 되고 더 강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균형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견제장치가 헌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부, 우리 5년마다 대통령 뽑죠. 또 지방선거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뽑고 있죠. 심지어는 구청장도 뽑고 있습니다. 자, 입법부 5년마다 국회의원 선출하고 있죠. 국민투표로. 자, 행정부랑 이쪽 입법부랑 다 국민투표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법부는 없어요. 이 헌법기관의 사법부라는 게 굉장히 그 성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헌법기관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판사를 뽑자는 게 아닙니다. 각각 법원장을 뽑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 공무원 국민투표로 선출 안 하잖아요. 7급 공무원 시험으로 뽑지 투표제 안 하지 않습니까? 대신 짱은 구청장, 시청, 시장, 도지사 이런 거는 우리가 국민투표로 뽑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정이나 도정이나 구정이 편파적으로 가고 웃기게 갑니까? 범죄 아니면 합법이지. 편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하면 사법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법부는 국민투표제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법부라는 일종의 조직이 만들어진 거고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의식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개돼지 새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개돼지 새끼들은 주권자일 자격이 없어요. 상식적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정치권에서 국민들 보고 개돼지 새끼들이라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주권이라는 그 권리를 통해서 나온 권력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인데 그게 지배 조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모든 개혁의 핵심은 각급 법원장 국민투표제 선출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개혁을 외친들 그 개혁은 물거품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 얼마나 됩니까? 이제 경찰개혁을 얘기해야 돼. 경찰이 지금 하는 수사를 봐요.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 고소가 된 어떤 유튜버는 1년이 되도록 수사가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자, 경찰한테 독립적인 수사권을 준 결과가 바로 이건데 어느 누구도 경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수박이라는 이 정치인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당선되지 않습니까? 계속 당선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얘네들 계속 당선되지? 이놈들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없어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놈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이정은이다 그럼 이정은을 지지하는 놈들이 있어요. 정청래다 그럼 정청래를 지지하는 놈들이 있어요. 지지하는 놈이 있는 한 정리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시사타파 없어져야 된다 외치는 분들 많죠. 뭐 진보 진영의 뭐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욕하는 분들 많죠. 근데 어쩌입니까? 지금도 제가 보면은 구독자가 50만이 넘어요.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걔를 아무리 까봐야 소용 없어요. 왜? 걔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까면 뭐합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힘을 보태지고 있는데.